자, 오늘도 센수학하 C단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250번부터 260번까지 문제들이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번 문제고요. 자, 일단 X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X는 일단 A의 부분집합이죠. A의 부분집합이고요. A라는 녀석은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100개의 원소들을 일단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X는 공집합이 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나조건이죠?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X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B라는 녀석은 50과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그럼 50과 서로소가 되려면 얘들아, 항상 뭐의 서로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5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죠? 먼저 5로 나누면은 5 곱하기 10, 2 곱하기 5. 즉 5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녀석이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랑 5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죠? 소인수로.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에는 2랑 5를 인수로 갖는 녀석의 서로소이려면 2랑 5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의 배수, 5의 배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X는 그런 B랑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로 X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2랑 5의 배수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나조건에서는 X가 2랑 5의 배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꼬아놓은 거죠. 그 다음 다조건을 보시면, 다조건에서는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12와는 서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서로소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래서 1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6,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2라는 인수와 3이라는 인수를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12와 서로소가 되려면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네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X에 대한 조건은 지금 두 가지로 점쳐볼 수가 있는 거예요. 2랑 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 3의 배수가 안 돼야 되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2의 배수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2의 배수가 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5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한 녀석,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라는 녀석에 나올 수 있는 거는 5 곱하기 1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2는 안 되죠? 2의 배수니까 안 되는 거야. 5 곱하기 3도 3의 배수니까 안 되고요. 5 곱하기 4는 얘도 2의 배수라서 안 되죠. 5 곱하기 5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6도 안 되죠. 5 곱하기 6도 2의 배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7 요건 가능하죠. 5 곱하기 8 안 되고요. 5 곱하기 9 얘도 3의 배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11 가능하고요. 5 곱하기 12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3 가능하고요. 5 곱하기 14 안 되고요. 5 곱하기 15도 안 되고요. 왜냐면 3의 배수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5 곱하기 16도 안 되고, 5 곱하기 17 가능하죠? 안 되는 거는 X표 해줄게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18 얘도 안 됩니다. 3의 배수 있으니까. 5 곱하기 19 여기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가능한 것만 체크를 해보면은 5 곱하기 1 가능하고요. 5 곱하기 5 가능하고 7, 11, 13, 17, 19 이 녀석들만 가능하니까 총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안에는 원소가 7개짜리의 녀석이니까 얘는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7승인데 중요한 건 공집합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빼줘야 되죠. 그러므로 2의 7승 얼마예요? 128인데 거기서 하나 빼니까 답은 127개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겠죠. 그 다음 25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O 이하의 자연수인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자,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별로 안 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그려주시고 교집합의 원소는 얼마예요? 2죠. 교집합에다 2 적어주시고 여기 1 적어주시고 3, 4 그럼 남은 원소는 5인데 5는 바깥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 게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쉼표 들어간 거 얘들아, 이거 쉼표 들어간 거 우리 교집합이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X는 A랑도 교집합이 아니면서 동시에 B랑도 교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A랑 교집합이 아니고 X가 B랑도 교집합이 아니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여기 교집합에 있는 원소 있죠? 교집합에 있는 원소인 2를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X가 2라는 원소를 포함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럼 2라는 원소를 포함시키는 거는 2의 5승 중에서 2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시킨다. 거듭 제곱에서 하나 빼주면 되죠. 그럼 2의 4승이 되니까 몇 개가 됩니까? 16개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X라는 집합에서 2라는 원소를 만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 그럼 2를 포함 안 하는 상태에서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려면 무조건 1이라는 원소는 포함을 시켜야 돼요. 1이라는 원소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3과 4 중에서도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뭐 둘 다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3 또는 4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는 아예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5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5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원소가 몇 개? 1, 3, 4, 5에 대한 조건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 정도는 손으로 쓸 수 있죠. 자, 1을 포함해야 되니까 전부 1은 포함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3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4도 가능하고요. 1, 3, 4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있는 5를 여기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해줄 수 있는 거죠. 5라는 원소를 여기다 하나씩 플러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해줘서 집합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가 몇 개 나오죠? 6개 나오죠. 그러므로 2를 포함시켰을 때는 16개고 2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는 6개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16 더하기 6의 값은 22개. 즉 정답은 22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52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소이고 A와 C는 서로소일 때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 관계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좀 표현해 놓는 게 또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쭉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요. 일단 A와 C가 서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A랑 C를 요렇게 일단 분리를 해줘서 그려놓자. 그리고 A와 B의 여집합도 서로소니까 여기다 B의 여집합도 이렇게 그려놓자 이거죠. 자, 이랬을 때 근데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라 이거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요.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성립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번을 볼까요? 기역번에서는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죠? B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을 제외한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랑 C랑 교집합 생기죠? 그죠? 이 회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의 교집합이 C로 생기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집합이 아니라 C다. 이렇게 적어줘야겠네요.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보자. 근데 얘도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야. 그지? 요 C가 되는 것도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랑 B의 여집합은 무조건 서로소죠.
그죠? 그럼 A하고 B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일 거란 말이지. 왜냐면 아까 쌤이 색칠한 그 회색 범위가 A를 포함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는 포함 관계가 A가 B에 들어가요. 즉 A 교집합 B는 A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 쓸 수가 있냐면 A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A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C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A의 여집합은 C랑 얘가 무조건 지금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죠. 그럼 A의 여집합을 쌤이 색칠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될 텐데, 그럼 얘랑 C랑은 어때요? C가 요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둘의 교집합을 하게 된다면은 누가 나와야 돼? 둘 중에 작은 집합 C가 쏙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니은은 무조건 성립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디귿도 보시면은 자 요거 지워주시고 자 B에서 뭐를 뺀다라고 돼 있냐면 A를 뺀다라고 나와 있는데 B에서 A를 뺀다? 자 B랑 A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요 부분집합 관계라 그랬죠. 그죠? 여기 이렇게 써놨듯이. 그럼 B에서 A를 뺀 거는 뭐 간단하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 B 빼기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랑 C는 무슨 뭐 관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쌤이 그린 거는 얘랑 얘랑 서로소인 관계를 쓴 거기 때문에 얘를 뭐 항상 성립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식으로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식으로서 풀어준다는 얘기는 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합집합 남겨두고 얘도 비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쓰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뭐로 묶입니까? 요 식이 B의 교집합으로 묶이죠. 그럼 B의 교집합으로 묶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A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요거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뽑아준다고 한다면 요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A 교집합 C는 어차피 얼마야? 요거는 공집합이잖아. 서로소 관계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B 교집합,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근데 우리 공집합의 여집합 뭔지 알죠? 전체 집합이죠. 그러니까 비교집합 전체 집합이 되므로 그냥 B가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성립한다 식으로서 증명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디귿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3번부터 또 같이 볼 건데요. 253번 같은 경우는 AN이라는 녀석이 무슨 뜻이죠? 얘가 지금 n의 양의 배수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집합을 내가 원소를 써본다고 한다면 n 들어가고 2n, 뭐 3n, 4n, 5n 뭐 요런 식으로 AN의 원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라. 근데 가조건과 나조건은 만족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가조건에서는요, AN과 A의 2, 그러니까 2의 배수랑 n의 배수, 얘네들의 교집합이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A의 2n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배수집합을 배울 때 배수집합에서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랑 5의 배수 교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뭐냐면 배수집합에서는 무조건 교집합을 했을 때 공배수가 나온다. 근데 그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배수집합하고 5의 배수라는 집합에 최소 공배수 15가 나왔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A15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언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둘이 곱한 값이 나오는 거는 3과 5가 서로 소일 때만 가능한 거였죠. 배수집합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랑 그리고 뭐 8의 배수랑 한다고 해서 A16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은 공배수가 8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그렇듯이 얘도 지금 n과 2가 바로 다이렉트로 곱해져서 2n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 그지? 그 얘기는 n과 2는 서로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n과 e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n에서 a의 2의 배수를 뺀 거. 요거는요. 자, 그러니까 요 집합 안에서 2의 배수가 곱해진 거 있죠. 얘네들이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n에서 a2를 빼면 n, 3n, 5n 요런 원소들만 남아있겠죠. 이렇게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랑 이제 비교할 게 뭐야? an에서 a3를 빼는 거지. 그럼 얘도 한번 지워보자. a3를 뺀다는 얘기는 쌤이 지금 여기 써놓은 원소들 중에서 3의 배수만 지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 붙은 n들만 지워준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가 지워져? 3n 지워지고 여기 뭐 6n 지워지고 이런 식이겠지, 그지? 그러면 an에서 a3를 빼게 되면 남는 원소는 n, 2n, 4n 그 다음에 6n 못 쓰니 5n 쓸 수 있고 6n 못 쓰고 7n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요 녀석이 지금 포함될 수가 있나?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요 원소 있어요? 2n이라는 원소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얘기는 지금 정상적인 구조라면은 얘가 포함될 수가 없다는 얘긴데, 그지? 포함될 수가 없다는 얘긴데.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an에서 a3를 뺐을 때 이런 원소들이 지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an이라는 녀석에서 a3를 뺄 때 만약에 n이 3의 배수라고 생각을 해볼까? 3의 배수가 n을 갖는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왜냐면 요거는 n이 지금 홀수만 다 들어간 거거든요. n에. 왜냐면 요 조건 때문에 n과 2가 서로소라는 요 조건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홀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3, 5, 7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n이 3의 배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면 3의 배수가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 뭐 3, 6 그리고 9, 12 요런 식으로 써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a3를 빼게 되면 남는 원소가 있니? 없죠. 3의 배수 전부 다 나가리 되니까 요 녀석의 집합이 그냥 공집합만 남을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이 an에서 a3를 뺀 집합의 원소들이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원소들은 전부 다 n의 값이 홀수일 때예요. 그죠? 그때는 an은 빼기 a2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포함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2n이라는 원소가 여기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려면은 아싸리 그냥 여기 있는 원소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되겠지, 그지? 공집합으로. 그럼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n의 값이 3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n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죠? 2랑도 서로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랑 서로소인 3의 배수 그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은 3, 그 다음에 6 안되고요 9, 12도 안되죠. 그 다음에 15, 18 안되고 21, 그 다음에 24 안되니까 27, 33, 39, 42 안되고요 45까지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54번을 볼 건데, 자, 254번은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6까지 있네요. 그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새로운 표현 방법, A 별표 B. 요게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식이 써져 있는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써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B 차집합 B의 B 차집합 A의 여집합. 그럼 먼저 쌤이 A 차집합 B의 여집합부터 색칠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색칠이 되죠? 이런 식으로 A 차집합 B를 색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B 차집합 A를 한번 색칠해 볼게요. 그럼 B 차집합 A는 이런 식으로
B차 집합에 여집합을 색칠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색칠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들아, 지금 두 번 색칠이 된 범위는 어디죠? 두 번 색칠이 된 범위? 결국에는 여기 두 번 색칠됐고요. 그리고 여기도 두 번 색칠이 된 거죠? 이 바깥 부분, 그지? 그럼 결국에 A 별표 B가 의미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의미하겠네, 그지?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A 교집합 B 요거 그냥 띄어낸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지? 그 둘을 합집합해주면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A 별표 B를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기억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1, 2라는 집합 그거를 별표 2, 3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럼 1, 2랑 2, 3의 교집합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은 2라는 원소 들어가겠죠, 앞에는. 그 뒤에는 A 합집합 B, 즉 1, 2, 3의 여집합이니까 4, 5, 6이 들어가야겠네. 그럼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어떤 집합이 되죠? 2, 4, 5, 6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맞다라는 얘기죠. 기억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해석을 해보면 A 별표 B가 뭐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A 여집합 별표 B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A 별표 B는 여기다 이미 써놨죠. 그럼 요 녀석에 대한 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쓰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A 대신에 A 여집합 넣고 B 대신에 B 여집합 넣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자, 그럼 요렇게 얘를 별표를 이용해서 지금 표현해 냈는데 얘를요 요거 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얘는 뭐로 묶이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묶이죠.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합집합 뒤에 거는 이거 드모르간 법칙으로 여집합이 분배되죠. 그럼 A 교집합 B. 뭐야 이거 얘랑 똑같네, 그지? 그냥 뭐만 바뀐 거예요? 연산의 순서. 그러니까 교환 법칙에 의해서 요거 둘이 바뀔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똑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니은도 정답. 마지막 디귿 보시면 A 별표 B가 공집합이 된대요. 자, 근데 그 얘기는 A 별표 B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원소들이 죄다 없어야 돼요. 이 쌤이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요 부분 있죠, 그죠? 여기 원소가 죄다 없다는 얘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전체 집합이 있잖아? 그럼 일단 A랑 B의 교집합은 없어야 돼. 그리고 A 합집합 B의 바깥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도 없어야 돼. 그 얘기는 뭔가 기름과 물처럼 A가 B가 이렇게 반으로 딱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A, B 빼고는 나머지 원소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약간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칸막이를 약간 씌우는 약간 요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두 집합의 순서쌍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요, 사실 집합 A의 원소를 내가 만약에 정해주잖아? 뭐 2랑 3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그럼 자동으로 어떤 원소가 결정이 돼요? B의 원소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B의 원소는 1, 4, 5, 6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전체 집합은 만족을 해야 되니까. 교집합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그냥 A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A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렇게 되면 A가 나올 수 있는 집합이 다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A의 부분집합을 전부 다 구하면 그게 결국에는 전체 순서쌍의 개수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의 몇 승이야? A의 원소 A는 어떤 녀석의 부분집합이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6승이죠. 그럼 몇 개죠? 64개. 그럼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동그라미 해주면 답은 몇 번?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6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이 A, B, C, D인데 A라는 원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는 A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 얘기는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A, B,
B, 그리고 또 모두 다 가능하죠? 뭐 A, B, C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A를 포함해서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근데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A라는 집합에서는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그럼 요렇게 A, B를 원소로 갖고 XA 원소들을요. 그죠? 이렇게 전부 다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A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에 부분집합의 개수죠. 왜 그 부분집합의 개수냐면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승계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근데 A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하는 게 바로 지금 X라는 녀석이니까 여기서 얼마 빼주면 돼? 1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몇 승? 2의 3승이므로 A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B도 마찬가지죠. B라는 집합 똑같습니다. 2의 4승 중에서 어떤 원소? B라는 원소를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하나 빼줘서 똑같이 그냥 8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합집합 B를 구하래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합집합은 쉽게 구할 수 없죠.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개념적으로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교집합 B만 우리가 지금 구하면 되는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둘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4승 중에서 2개를 포함하니까 2의 2승, 즉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8 더하기 8에서 4를 빼주면 되니까 답은 얼마다? 12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57번 같이 한번 볼 건데 257번은 지금 문제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A, B, C, D, E 뭐 5개 존재하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SA라고 하자. 그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A의 원소를 뭐 A랑 B라고 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SA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2승 아니야? 그지? 원소의 개수 2개짜리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렇게 4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 기억에서 SA의 원소의 개수가 즉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라면 자 그렇다면은 A의 원소가 몇 개다라는 얘기야? 2개다라는 얘기지. 그지? 2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반대편에서 물어보는 거는 SA의 여집합의 개수거든요. 근데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게 기본 개념이죠.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인데 그 중에서 2개를 빼주시면 3개 아닌가? 그럼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3승계 즉 8개가 되겠죠. 그럼 기억번 맞아 틀려요? 맞죠? 그 다음 니은번을 보시면 얘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바꿔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A는 B를 포함한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가 나와 있으면 본래 녀석의 부분집합 관계는 요렇게 되더라. 요거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럼 A가 B를 포함하는 녀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3, 4, 5를 했어. 전체 집합의 원소 3개 박았어. 그럼 B는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3, 4를 했어. 자 그러면 SA는 몇 개가 돼야 돼? 2의 3승이죠? 8개가 될 거야. 근데 B의 SB는 얼마가 되는 거지? 2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 4개. 아 그럼 기본적으로 A가 B를 포함한다면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가 B의 원소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은 거는 서로 같은 집합일 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무조건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집합의 개수도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죠. SA가 더 크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D급 보시면
A 교집합 B가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A, B야. 그러면은 B의 원소는, 근데 B의 원소는 모르죠. B의 원소는 뭐 CD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뭐 CE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죠? A 합집합 B가 요 상태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4개란 말이지.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승이 돼야겠죠? 16이 될 텐데 이 값이 지금 SA랑 SB랑 더한 값이랑 같대요. 근데 SA는 얼마야? 2의 2승이잖아. SB도 2의 2승이고. 그럼 얘는 4고 얘도 4니까 16이라는 값이 지금 4 더하기 4로 표현이 되니? 안 되잖아. 그치? 같지 않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읍과 니은밖에 없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258번 문제 보시면,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해서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 그려주시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해석을 해보자. 나 조건 있죠?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자, 이거부터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 요거 드모르간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분배 법칙을 요렇게 A 교집합을 요렇게 분배 법칙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 거는 A 교집합, A 여집합이 되고요. 가운데 부호는 합집합, 그리고 A 교집합 B. 요렇게 표현되겠지, 그지? 근데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 합집합, A 교집합 B죠?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A 교집합 B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그냥 심플하게 A 교집합 B가 된 거야. 근데 그게 공집합이 아니래요. 요런 조건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5개고요. 근데 A에서 B를 뺐을 때의 원소, 즉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11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개가 들어가는 거야. 11개. 그럼 나머지 원소 몇 개? 14개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회색 부분 제외하고 14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B 빼기 A의 최대값이란 말이지. 그럼 B 빼기 A는 어느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쌤 그냥 여기 14개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교집합이 적어도 지금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여기 적어도 정말 작아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여기 13개 넣어주면은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B 빼기 A의 최대값은 그냥 13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 259번 볼 건데, 자, 각각의 최대값을 A, B, C라고 하자. 근데 뭐냐면 정상수치를 초과한 사람이 15명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간기능, 심혈관기능, 그리고 신장기능 세 항목에 대해서 내가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한 항목이라도 정상수치를 초과한 사람이 15명이래요. 그 얘기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15명이라는 얘기지. 적어도 하나에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럼 일단 전체 집합을 그려보시고, 전체 집합은 그릴 필요가 없네요. 전체 집합 자체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럼 A, B, C로 이렇게 그려보자. 집합을. 자, 근데 문제에서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를 적어볼 건데, 자, 정상 수치를 초과한 사람의 명단이래요. A, B, C 모두. 자, 모두니까 교집합이죠?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한 명 존재하네요. 여기 한 명. 그리고 A, B만 초과한 사람. A, B만. 그러니까 A, B 둘 다 초과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그게 어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여기죠. A, B 둘 다 초과했는데 A, C는 초과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럼 여기는 몇 명? 지금 3명 들어가 있죠. 그리고 B, C만 초과한 사람. 그럼 거긴 어디예요? 여기죠. B, C만 초과한 사람.
그럼 여기 몇 명? 지금 1명 있죠? 그 다음에 A, C만 초과한 사람. 그럼 어디죠? 여기만 포함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몇 명이에요? 2명 존재하네요. 자, 근데 문제가 뭔 얘기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전체 원소의 개수가 15명이므로 여기 남은 공간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포함해서 쌤이 지금 숫자 적은 거 얘네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더했을 때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좀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가는 미지수는 A, B에 들어가는 미지수 B, C에 들어가는 미지수 C라고 적어줍시다. 그럼 이거 다 더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나머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명 다 더해주면 몇 개죠? 7이지, 7. 이거 다 더했을 때 지금 15다.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A 또는 B를 초과한 사람, 즉 어느 부분이에요? A 합집합 B죠.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 다 적어보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A 더하기 B에다가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쌤이 색칠을 한번 해보면은 요렇게 이 보라색 부분에 들어가는 게 지금 A 합집합 B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1, 1, 2 더하면 4, 7 더하는 거죠. 그게 12명이다. 그럼 A 더하기 B라는 값은 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뭐야? 세 번째 식은 이번에는 요거를 제외하고 이번에 여기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구해야 돼? B 또는 C죠, 그죠? B 또는 C면은 쌤이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B 또는 C, 쌤이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더해라 라는 얘기니까 B 더하기 C에다가 마찬가지로 7 더하는 거죠. 그게 12명이다. 그러면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건데 A 더하기 B가 요거랑 그럼 이 1번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요렇게 전개하면은, 근데 A 더하기 B가 5니까 A 더하기 B가 5면 C는 3이 돼야겠네요. 간단하죠? 그럼 C가 3이니까 B는 2가 돼야겠죠? 그래서 C 값과 B 값 금방 구했네. 그럼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다. 그럼 A는 3이 돼야겠죠. A, B, C 전부 다 구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A 또는 C, 저 A 또는 C면 어디에요? 이번 빨간색으로 요렇게 쌤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더해라 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7이겠죠. 근데 A 더하기 C는 얼마냐면은 요렇게 두 개 더하면 6이죠. 그러니까 6 더하기 7이니까 답은 얼마? 13명.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 260번인데 1학년 학생 120명이래요. 전체 집합이 주어진 거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0명인데 인문학 특강, 자 인문학 특강을 듣는 학생, 즉 문과죠. A라고 하고요. 자연과학 특강, 자 B라고 합시다. B라는 집합. 그랬을 때 인문학 학생을 신청한 학생, 즉 A의 원소죠. 이 학생은 자연과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보다 16명이 적었다. 그럼 B의 원소의 개수에서 16을 빼면 얘네 둘이 같아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인문학이 지금 자연과학보다 더 적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에서 16을 뺐을 때 서로 같아지겠죠. 이게 1번식이겠네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과가 더 많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 자 이게 뭐예요? A 합집합 B죠? 이제 적어도에 익숙해지셔야 돼. 적어도란 얘기는 A 또는 B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보다 얘는 뭐지?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았다. 즉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지. 밖에서 따로 노는 애들. 자 그래서 얘는 얘보다 80명이 많았대요. 근데 A 합집합 B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식을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요 녀석. 요 녀석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를 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뭐 등식이 되는데 요렇게 이항시켜주면 2 곱하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 전체 집합은 120이니까 80 더해주면 200 되겠죠. 아, 그 얘기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00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랬을 때 자연과학만 특강한 자연과학만 즉 B만 신청한 학생이란 얘기는 B 빼기 A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요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그릴 필요도 없다. 그냥 요거 식 한번 계산해 봅시다.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A 합집합 B의 식을 전개 한번 해보시면은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죠. 이게 교과 개념이야, 그지? A 합집합 B에 대한. 근데 A 합집합 B는 100명이니까 100은 자, A 더하기 B인데 우리가 A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요렇게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2 곱하기 NB가 되고 거기서 16을 뺀 게 거기서 또 A 교집합 B까지 빼준 게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사실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얘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 되거든요. 이게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뺄 게 0이 되면 제일 최대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 그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A 교집합 B, 즉 둘 다 신청한 학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공집합이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니까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은 2 곱하기 NB 요게 116이다. 그럼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8이다. 그럼 58에서 사실 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데 뺄 게 없죠. 그러므로 그냥 58이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58 해주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